예, CBS 한판 승부의 화제의 코너, 네, CBS 보도국 두 논설위원을 모시고 현안 분석하는 한판 내부자들. 자, 오늘 긴급 편성이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긴급 편성이 돼서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모셨습니다. 자, CBS 보도국의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나경원 전 의원의 측근이라고 표현되는데 측근보다 제일 잘 취재할 수 있는 분. 그렇죠. 이렇게 예. 표현을 해야 되겠죠? 측근 아닙니다. 측근. 예, 들어보시면 압니다. 예. 자, 갑작스런 출연 요청을 받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예, 뭐 저는 사실 평론가가 아니에요. 정치 예. 평론가가 아니고 기자일 뿐인데 예. 저더러 이제 뭐 여러 프로에 나와서 이제 돗자리 깔아 이러시는데 예. 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깔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이 돗자리 깔아라 이러시는데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후의 예언이네요, 순간까지 예언. 예. 끌고 갈 것이다. 드롭을 하더라도 아, 그렇게 최후의 말씀을 순간까지. 드렸던 거고.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끝까지 중립을 지킬 것이다. 예. 그리고 친박 신당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 좀 더 지켜보시죠. 예. 근데 뭔가 좀 자신감이 느껴지시네요. 아니 괜히 어제가 자락 깔아가지고 나 오늘 망신당했잖아요. 왜요? 어제 나올 거라고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그 대답을 강요했거든요. 강요했어요? 그래서, 네, 강요된 답변을 했는데 오늘 예. 그게 신문에 진중권 나갈 거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조수진 의원도 김현정이 뉴스쇼에 와서 출마할 거라 그러고 2시간 만에 깨졌거든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오늘 아침부터 이불킥으로 시작했잖아. 예. 자, 모든 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 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평을 해주세요.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봐 주세요. 일단 태산 영동의 서일필이고 아. 그 뭐 블랙 컨슈머가 있다면 예. 그 나경원 전 대표는 출마할 것처럼 계속하다 결국은 드롭을 했으니까 예. 블랙 그 프로듀서가 되겠죠. 블랙 프로듀서. 악성 마케팅을 한 거죠. 뭐 악성 유권자들 마케팅했다. 입장에서는. 아하.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해석이 나오는데 예. 저는 이제 정치평론가가 아니니까 취재를 바탕으로 취재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대통령과의 관계, 개인적 관계가 가장 발목을 잡았다고 봅니다. 아하. 그건 뭐냐면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기일 2주기 되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점심시간 지난 후에 2시에 이제 측근들하고 무교동에 이제 부민옥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이미 거기 말씀하셨습니다. 모여가지고 예, 양고집이 여기서 네, 양고기 집이죠. 양곰탕. 거기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울먹이면서 오늘 친정엄마 기일인데 내가 가장 고민한 부분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아하. 그게 뭐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법대 시절부터 굉장히 친분이 깊었고 대통령과 같이 공부도 했었고 굉장히 아끼는 또 후배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나경원 대표와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나경원 대표와 더 친한 분이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예요. 아하. 그 서울법대 형사정책연구회라고 있는데 1기 회장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고 2기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3기 회장이 김재호 부장판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 언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족들이 반대해서 결국 출마를 접은 것도 컸다 이렇게 쓰는데 아버님이 반대했다. 아버님은 고생길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군요. 전혀 사실이 가짜 아니고요. 뉴스. 정확한 거는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겁니다. 김재호 가족들은... 부장판사도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문과 불출마 선언문을 같이 써놓고 오전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 불출마 선언문만 보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김재호 부장판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출마하든 안 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과의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요거는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네요. 제가 김재호 얘기하는 게 대부분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죠. 야, 김재호 부장판사. 나와 이게 그래서 아무 이제 김재호 부장판사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부터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결심한 이유는 최근 그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그 저출산 그 고령화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직 해임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 크냐고 물어봤는데 일반 국민들은 약 47%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55%가 나경원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서 그때부터 측근들하고 회의를 할 때부터 불출마할 뜻을 천천히 좀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나경원 캠프에 돕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돕는 사람은 박종희 전 의원하고 정양석 전 의원 그리고 김민석 당 혁신위원 이 세 명밖에 없어요. 오늘 불출마 선언하고 모여서 밥 먹은 사람도 이렇게 요 멤버들이에요. 네 명밖에 없었습니까? 제대로 실무적으로 일을 하려면 정치인이 출마를 하려면 메시지를 내야 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정을 짜줄 사람도 없고 메시지를 연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속된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똥볼을 찾다고 그러죠. 똥볼. 그 캠프 내에서는 첫 번째 똥볼이 그거라는 거예요. 1월 5일 날 안상훈 대통령실 그 사회수석이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대출 탕감 저출산 관련해서 그걸 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라고 해서 완전히 치고 나갔잖아요. 1차 저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인 1월 10일 날 사표를 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박덕흠 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온건파 의원들이 말린 거예요. 내지 마라. 좀 버텨봐라. 대통령의 뜻은 그런 게 아닐 것이다. 거기서 이제 실기를 하면서 계속 스텝이 꼬였는데 그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게 코치를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출마할지 못할지 계속 우유부단한 시간을 끌고 온 게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의 그 정치적 자신의 마지막 입지까지 까치밥이라 할 수 있겠죠. 정치인으로서의 그것까지 걷어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까치밥도 봅니다. 없습니까 이제? 완전히 없어요? 그 주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결국 한 자리를 줄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기회가 이제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심하게 얘기하면 동작을 공천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만 김재호 대법관설 그러니까 남편이죠.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계없이 그건 언젠가는 시켜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신뢰관계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래 고리리우스의 매듭이라는 건 그냥 칼로 자르면 되는 건데 간단한데 그걸 못하네. 그게 이제 정치인의 역량이죠. 그래요. 혹시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낮에 술을 좀 한잔 하셨대요. 술을 잘 드세요. 자, 지금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언급한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 책임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월 18일에 19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의원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까? 김기현 의원이 수혜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뭐 YTN인가 뭐 엠브레인하고 할 때 49대 39인가로 안철수 의원이 양자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론조사하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상에 그걸 국민을 뽑아가지고 추출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김기현 캠프에서는 당원들을 여론조사한 거로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안철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캠프에서는 뭐 당연히 우세로 나온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여론조사는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속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또는 당원들에게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세다는 인식은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행보가 지금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공간이 넓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사실상 마음만 그렇지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당대표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예. 예.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당의 전당대회라면 비주류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예. 비주류도 아닌 비주류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모든 관심이 쏠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잊혀진 겁니다. 아하. 이제 와서 비주류를 하면서 비주류 공간을 차지하면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가든 안 나가든 정치적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변경을 해서 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는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자, 아까 또 방금 인용하신 양자 대결 여론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 지난 22일에서 23일 네. 실시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글쎄 연장선이라고 하셨는데 안 나가가 돼버린 나경원 전 의원. 그밖에 혹시 또 취재하시다가 더 전해주실 말씀 있으면 김재호 부장판사 관련 말씀도 남겨놓으셨는데. 네. 예.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까치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도 이제 궁금해하는데 예.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첫 예. 번째 길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길이죠. 이건 편한 길로 가는 겁니다. 나경원 네. 전 원내대표 길에.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가 되냐면 중세 유럽에서 이렇게 장난감처럼 놀던 마리오네트 네. 인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뭐예요? 마리오네트. 마리오네트라고 마리오네트라는 네. 게 있어요. 그 목각 줄 인형에 인형. 그 줄을 달아서 예. 그런 정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2002년 9월에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총재가 영입할 인물이거든요. 예. 조윤선 대변인과 나경원 특보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왜 영입을 했냐면 이회창 총재 주변에 민정계 3인방이라는 하수봉, 양정규, 뭐 김기 이름이 갑자기 예, 어쨌든. 생각이 안 예. 나요. 그분들이 민정계가 둘러싸여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신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하. 나경원, 조윤선 두 분을 영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형 정치라는 뭐 이렇게 조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20년 뒤에 지금 정치 마지막도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마리오네트 정치인밖에 못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김기현 의원을 네. 지지한다면 그다음 두 번째 길은 두 번째 길. 안철수 대표가 됐을 경우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될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윤 주류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내년 총선은 비대위 체제로 또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벌써부터 거론됩니다. 비대위 체제로 예. 가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는 믿을 수가 없다. 아하. 차기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아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만 가지고 있으면 바꾸면 비대위 체제로 언제든지 갈 수가 당대표를 있거든요. 날릴 수 있다. 예. 이준석 이준석 대표를 대표가 그렇게 날렸던 것처럼. 당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얘기할 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하. 안철수 대표가 됐을 경우 예. 김기현 대표는 어차피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거니까 예. 차기 친윤의 상징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 것이냐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속단할 수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최고위원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주목하는 최고위원 후보는 있으세요? 제가 주목한다고 되나요? 네. 제가 주목하는 사람들은 예. 대체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의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김기현과 친한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심지어 낙선한다. 이런 저랑 친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들어오는 길에 제가 했던 악수는 취소하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고등학교 후배라서 약간 네. 누구시죠? 다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긴급 현상은 한판 내부자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의 상황, 국민의힘 상황까지 자 짚어봤습니다.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